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GTX B에서 유동성의 시대 어디로 돈을 흐를 것인가로 부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지역 중에서 재정비 사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부평입니다. 인천 구도심인데 다시 주목받는 인천의 구도심이어서 소리 소문 없이 슬금슬금 시세를 올리면서 송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시급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부평이다. 이게 보시면은 송도에서 부평을 거쳐서 이제 부천, 이제 대장직으로 SK 하이닉스도 들어오고 R&D 센터 들어오고 굉장히 크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마곡지구, 대기업들이 지금 밀집해 가고 있는 지역. 그리고 위에는 또 계양.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왼쪽을 보면 그 다음에 용산, 여의도, 서울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정권에서는 밖으로 나가라. 여기 토지허가의 지역 바깥에 있는 광역철도망에 있는 산업벨트로 만들어질 곳으로 가라라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강남이 처음 개발될 때 사람들이 강남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 밀어냈죠. 파라꾼들 다 밀어보내고, 그리고 엄청난 발전이 일어나서 지금 명불허전 전 세계 최광 입지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처럼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새롭게 왕성하게 산업단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곳을 양옆에 끼고 정비사업 예정지만 80곳이 있는 부평,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산도 고민하고 계신 하지만 일산은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고 재건축 위주로 가면은 일산도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도 정비 사업 예정지가 80곳인데 이따 신문 기사에도 보겠지만 1군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집값이 주변에 있는 집값이 낮아가지고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맞다면 여기는 정비 사업 예정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성을 계속 개선해 줘가지고 신통 기획이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비 사업지 중에서도 광역 그리고 규제 지역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개발이 42곳, 재건축이 10곳, 주거환경 개선이 7곳, 가로주택 정비사업 14곳, 소규모 재건축 9곳, 소규모 재개발 1곳,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관리처분인가나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사업을 통해 구도심이 활력을 얻고 광역교통망을 통하여서 서울 및 업무지구와의 연결, 이 부동산 가치가 떡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송도가 너무 멀다면 부평, 송도보다 가깝잖아요. 물론 송도나 신도시나 이런 데들은 엄청 깨끗하고 바이오 업무지구도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7호선도 연결이 되고 있고, 7호선도 강남으로 완전 업무지구는 아니지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인천. 그리고 한번 상승기가 시작이 되면 강남, 그 다음에 경기도, 과천이나 분당을 거쳐서 판교, 그리고 남부 지역 돌고 그 다음에 인천, 고양, 일산, 인천 이쪽으로 번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곳에 막 불붙은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초나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여기도 다 불붙을 거거든요.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늦어요. 그때 되면 이제 늦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TX B를 한번 보니까 삼성역이나 이렇게 가진 않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무지구를 통과를 하더라는 거죠. 송도에는 바이오 단지가 있죠. 부평 오늘 본 데는 재정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부천은 반도체 SK 하이닉스가 들어와서 훨씬 더 가치가 높아졌고,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마곡지구랑 연결되고, 다음에 여의도를 뺐네요. 여의도, 죄송합니다. 여의도를 넣어야죠. 여의도 금융, 그리고 전통적인 업무지구인 용산 서울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상봉도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양주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통하여서 또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TX-B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굳이 뭐 강남 직결 노선도 아닌데 이게 가치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GTX-B가 굉장히 알짜배기 노선이더라는 것이죠. 새로운 곳이 재정비가 되면서 확장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남양주 뭐 별내나 이제 왕숙도 들어가고 구리 그 쪽은 아직 뭐 11월인가 12월에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가까워서 지금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상봉도 개발 중이고, 남양주 중에서나 이제 남양주는 별내, 평내호평, 마석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도 아마 재정비 사업이 이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불붙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의 업무지구와 배후 주거 지역을 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구상을 통하여서 굉장히 알찬 지역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젠 송도 검단보다 부평,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한동안 송도, 청라, 검단 등 신도시에 집중됐던 인천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구도심, 부평구가 새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거기에 중심에는 일단 GTX-B 노선 착공 호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 그래서 부평이라고 하는 뜻은 너른 평화로 부여말해서 부평이란 지명이 붙은 곳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인천 항구와 서울로 가는 관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전통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넓은 논들 한꺼번에 아파트 지구로 개발됐고요. 2000년대 남은 논들이 삼산 택지 지구로 개발됐고, 7호선 연장선이 개통되면서 인천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노후 비중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정비 사업이 무려 80여 곳, 북의 상곡, 부평동 아파트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80여 개 중에서 이렇게 많은 곳들이 관리 처분인가나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북의 4구역, 북의 5구역이 대표적인 걸로 굴포천역, 북의 4구역, 두산건설, BS한이 컨소시엄 구성해 두산 위브 앤 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를 짓고 있다. 그래서 최고 25층 13개 동 1299, 약 1300세대인 거죠. 그래서 249가구 모집, 뭐 조합원들 물량 빼고 그러면 일반 분양 247가구였네요. 1013명, 평균 4대1. 뭐 서울에 뭐 250몇 대 1, 뭐 이런 거보다는 낫지만 굉장히 알찬 곳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난 서울 아니면 안 살아라고 하는 생각이 GTX-B가 착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산곡역, 7호선도 연결됐죠.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상고동 부평 캘스 앤더 샤퍼스트,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모두가 하는 뭐 레미안이나 뭐 GS 자이나 뭐 그런 브랜드들은 아니지만 아주 알차고 아주 향후에도 좋은 입지, 떡상할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여력만 되면 여기에 하나 가고 싶은데 뭐 워낙에 빡빡한 삶을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 GTX-B 노선이 지날 부평에서 이제 대단지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고가 거래가, 인천 내 신고가 거래 30% 이상이 부평에서 나올 정도로, 당연하죠. 새 아파트가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입주권에 프리미엄도 3, 4억 원씩 붙어서 매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매물호가 3억 1,800원, 매물 권리가액 7천만 원, 그래서 웃돈만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뭐 6억 3천만 원 정도 내고 프리미엄 내고 분담금 내고 그러다 보면은
입주권을 받게 되는. 에이, 보십시오. 서울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 GTX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되면 7호선 지나가죠. 성남역 쪽으로. 그다음에 1호선 지나가죠. 그리고 GTX-B가 지나가죠. 그리고 수도권 제1 순환 고속도로 지나가죠.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10분대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토호제로 걸려있지 않은 곳이라기 때문에 여기 또 써있죠. 6.27 대책, 11호 대책,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간 우리의 자존심이나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면 아직도 나라에서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남부 지역에서도 이제 GTX-C가 이제 착공이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돈 많으신 분들이야 뭐 레미안 트리니 원이나 한 20억 가지고 그렇게 뭐 사채까지 총 끌어가지고 뭐 한다는데 30억이 로또인데 저 같아도 하겠어요. 뭐 저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좋은 주거 그리고 업무지구까지 다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